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효과와 트랜지션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 효과와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편집 화면에서 효과를 넣는 방법은요. 자, 이쪽에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창이 있죠? 여기에 가보시면 이 효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비디오 효과와 오디오 효과가 이렇게 있고 비디오 전환과 오디오 전환 이렇게 있습니다. 비디오 효과부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비디오 효과에서 뭐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클립을 이렇게 클립에 내가 넣고자 하는 클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 클립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클립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효과를 넣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효과 컨트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효과 컨트롤 패널로 이 창으로 한번 제가 이동을 해보니까 여기에 렌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적용을 했던 그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플레이어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얘를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뭔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죠. 네, 이 버튼을 드래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 X축이라는 값과 Y축의 값이 바뀌게 되지만 요걸 이용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화면에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켜줍니다. 켜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좀 생겼죠? 자, 여기에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요. 시간을 조금 이동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플레이어 가운데에 이 버튼을 이렇게 바꿔본다거나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위치 값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죠? 재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렌즈 플레이어가 그냥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효과가 있어요. 비디오 전환 트랜지션인데, 자, 여기에서 비디오 전환을 제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효과는 바로 디졸브 효과예요. 디졸브 효과 중에서 교차 디졸브가 있습니다. 자, 이 교차 디졸브는 클립과 클립 사이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 자, 예를 들면 여기 이 8번 클립, 1808 클립과 1809 클립 있죠? 이 클립과 클립 사이,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 트랜지션을 디졸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졸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다가 이렇게 펼쳐 주시면, 자, 미디어가 부족합니다. 이 전환에는 반복 프레임이 포함됩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일단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디졸브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그냥 확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교차 디졸브는 모습이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작은 네모 상자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이렇게 디졸브가 적용되는 구간을 늘려볼 수도 있고요. 혹은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작은 네모를 잘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디졸브 길이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디졸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디졸브가 삭제가 됩니다. 혹은 효과 컨트롤에 가셔서 효과 컨트롤에 가셔서 자, 요 디졸브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효과 컨트롤에서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 시간이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죠. 자,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적용이 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클립 사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교차 디졸브를 이번에는 이 자막 클립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앞부분에 넣게 되면 클립 앞부분에 디졸브가 들어가면서 자막이 이런 식으로 그냥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영상 앞부분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영상 앞부분에 디졸브를 넣게 되면 자, 지금은 블랙 화면이 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디졸브를 넣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상 끝부분에 만약에 이 디졸브를 넣게 된다면 교차 디졸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지금은 잘 안 나타나는데 교차 디졸브를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교차 디졸브만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쭉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 교차 디졸브가 있는 구간이 바로 디졸브가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페이드 아웃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막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쓸 수도 있지만 뒤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쓸 수가 있죠. 뒤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여기 입력을 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뭐 10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영화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편집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마치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편집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뭐 영상 클립이 들어가는 식으로 또 편집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자.